네, 안녕하세요. 저 이기오시에서는 여러분들의 일본 요리 기구 다루기 에서 보면은 이제 칼의 종류와 고르기, 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구 중에서 칼이 중요하죠. 칼로 시작이 되죠, 요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칼의 명칭과 역할을 보면은, 자, 칼은 보면 모든 종류의 칼은 그저 칼이라고 부르지만은 종류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고, 가정 요리용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전문 요리사용으로 할 것인가, 또 생선 요리나 육류 요리, 그리고 야채 등 이렇게 요리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이 이제 달라지겠죠. 칼의 종류라든가 구조, 재질 등이 이제 기본을 이제 파악하고 난 후에 자신에게 알맞은 칼을 이제 올바르게 이제 고르는 게 이제 좋겠죠. 자, 그럼 이제 칼의 명칭을 보면 한 14가지가 되죠. 14가지로 보면은, 칼 끝은 야채, 예, 세밀한 부분이나 고기 힘줄 자르거나 생선, 내장, 빼내는 부분이라든가, 해뜰 때 많이 이제 칼끝으로 해죠. 자르기가 이제 날카롭고 이제 힘을 주기가 쉽죠. 칼 끝은, 그리고 이제 앞날 칼은 중간 부위 이렇게 해서, 앞 칼날은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죠. 용도에 따라서 자유자대로 앞 칼날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칼근이라는 거는 칼날 위를 가운데쯤을 얘기하는데, 칼근이라는 건 이제 광과 철의 경계로 여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일수록 이제 양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칼근이라고 하고, 칼 밑은 야채를 눌러 자르거나 이제, 칼 밑이 되는 거는 이제 칼날 가운데쯤 보면은 이제 되게 야채를 자르거나 고기를, 생선 잡아당겨 자르는 부분으로 칼날 손톱 위에 대고 가만히 당겨서 자리가 나면 잘 되는 증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칼등 같은 경우는 고기를 두드리거나 여러 가지 우엉이라든가 여러 가지 껍질을 할 때 보통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칼평은 이제 넓고 평평한 부분이죠. 이 면을 이제 써서 마늘이나 생강 같은 거를 이제 다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칼용마루는 이제 칼자루 안쪽 위를 이제 칼용마루라고 하고, 그리고 디칼날은 야채나 후르츠 껍질을 벗기기에 적합한 부분이죠. 디칼날은. 그리고 칼턱 같은 경우는 감자 칼턱은 어디냐면은 칼 안쪽에, 자루와 칼날 안쪽에, 거기를 칼턱이라고 하는데, 감자의 싹을 제거하거나 생선뼈를 제거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칼코 등이 조금 값이 나가는 뿔체는 뿔로 만들어져서 물을 흡수하면 지어들고 손잡이가 썩지 않으므로 오래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칼자루와 칼, 그 사이, 그 칼을 움직이지 않게 보면 그 색깔이 다르지. 칼 안쪽 끝과 칼자루, 칼자루고 사이를 얘기하는 게 그게 칼코등이죠. 그리고 칼 길이는 그 칼끝에서 칼턱까지 길이를 이제 그걸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칼 뒤꿈치도 이제 보면은 이제 칼 안쪽에 이제 뒤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순배 같은 경우는 이제 손잡이 안에 이제 가까워져 있는 칼의 그 뿌리 부분을 말하는데, 그 손잡이가 잘 붙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것을 고르는 게 좋고, 칼에 따라서 순배의 맞춤 정도가 미묘하게 이제 틀림으로 자신에게 맞는 무게의 밸런스가 지닌 칼이 이제 좋겠죠. 자, 순배는 이제 칼자루 그 가운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칼 손잡이는 이제 칼 손잡이 이제 끝에, 그래서 손잡이 소재, 감촉, 쥐어본 느낌이 이제 길이 전체 무게의 밸런스를 체크를 하고, 이 부분에 날게 되면 날게 되면 바꿀 수가 있죠. 거기는. 그래서 한제 칼의 그 명칭의 역할이나 칼의 그 명칭이 한 14가지가 정도가 됩니다. 이 칼자루 하나에도. 그래서 그 칼의 그 종류는 종류를 보면 그 현재 그 유통되고 있는 칼의 그 대별하면 그 예리하여 생선에 등 일본 요리에 주로 쓰이는 일본 칼, 가능 기능성과 합리성이 양면에 이제 뛰어나 서양 요리에 이제 흔히 이제 쓰이고, 가정에서도 널리 이제 보급된 그 서양 칼 한 가지만으로도 모든 일을 해내는 그 우리나라 재래, 부엌칼, 식칼, 그리고 중국 요리용 중식, 중화칼 네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죠. 일본 칼과 서양 칼은 각각 용도에 그 알맞게 그 종류나 그 사이즈가 이제 많이 이제 갖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칼은 용도가 같아도 그 지역에 따라 모양이나 부르는 이름이나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분류하면 30여 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리에 꼭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닌데, 용도에 맞춰 갖추면 되는데, 그 일반 가정에서는 최소한 야채용 칼이나 육류용 칼만 있으면 생선이나 고기, 야채 등 여러 가지 재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여유가 있어서 생선 또는 해칼이라든가 야채용 칼이라든가 과일이나 야채를 장식하는 데 편리한 페트나이프 등을 갖춘다면 또 편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일본 칼과 그 서양 칼 같은 거 구조를 보면은 그 전문 그 요리사가 주로 쓰는 칼로는 일본 칼과 서양 칼로서 그 둘 차이점이 있다면 칼날 모양을 이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일본 칼은 그 거의 연한 연철이나 굳은 그 강을 조립해서 만든 옛날로서 경도가 이제 대단하여 그 해를 뜰 때 날이 이제 예민하게 이제 서서 아름답게 자르는 기술을 중시하는 일본 요리에는 빠뜨릴 수 없는 기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칼 중에서도 야채 칼은 강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연철로 쌓여져 거의 같은 각도의 칼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양날이라고 불리는데, 한편 그 서양 칼은 한 장의 강판, 스테인리스 같은 거 형틀에서 이제 빼내는데, 안팎의 안쪽에 날이
자르기 쉽고 누구나 쓰기 쉬운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 서양 칼은 기름을 써서 탄력성이 있으므로 그 일본 칼은 물을 써서 이제 날이 이제 강했는데, 그래서 기능성과 합리성 면에서 이제 뛰어난 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칼은 손잡이의 순배를 때려 넣는 방법으로 이제 붙어 있어 손잡이가 썩기 쉽기 때문에 이제 주의가 필요하고, 이에 비해서 서양 칼은 순배가 손잡이가 끝까지 이어져서 이제 볼트나 나사로 이제 고정되어 있죠. 쇠붙이로 이제 커버된 남밑이 붙어 있는 것은 칼 밑 가까이가 더러워지면 이제 더러지지 않으므로 좀 위생적이라고 보고, 현재는 국산품에서도 일본 칼 장점을 이제 살린 독자적인 서양 칼을 만드는 곳도 있고, 쓰임새에 따른 좋은 칼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칼을 고르는 포인트는 용도에 맞게 이제 종류라든가 재질이 이제 크기를 고르게 있고, 그리고 손잡이부터 칼끝까지 이제 견주어 보아서 이제 구부림이나 뒤틀림이 없는 것이 좋고, 그리고 칼날에 흠이나 상처가 있는 것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손으로 들어보아서 손에 들어맞고 밸런스가 좋은 것을 이제 고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래 위로 가볍게 흔들어 보아서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는가도 이제 체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깔끔한 것은 나름대로의 값어치가 있고, 그리고 전혀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면은 판매점에 있는 전문가에게 상의해서 조언을 듣는 것도, 들어서 이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칼의 재질과 특징과 이제 손보기가 있는데, 재질 면에서 보면 이제 강한 게 있고, 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코스믹 스틸이 있고, 근데 이제 강한 것은 예리하게 자르는 맛이 이제 좋고, 다만 엄격히 손질하지 않는 면, 녹슬기가 쉽고, 일본의 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강제품이죠. 거기서 강제품에서 보면 이제 손보기에 보면 사용 후에 곧 씻어서 수분을 잘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좀 날을 자주 가는 나름대로 칼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리해 가면서 자주 날을 가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찰에 이제 강하고 이제 끈기가 있죠. 그래서 자르는 맛이 이제 오래 가고 이제 녹슬지가 않는 편이고, 서양 칼과 국산품 대부분이 스테인리스 재죠. 그래서 이제 합성 수돗물로 이제 가끔 갈고, 뒤처리는 이제 간단하므로 양식용 이라든가 가정용으로 이제 적합하죠. 스테인리스는 막 쓰기는 좋죠. 스테인리스가. 그리고 코스믹 스틸은 칼날이 이제 강하고 자르는 맛이 오래 가서 이제 칼날이 이제 떨어지는 것은 이제 극히 이제 적고, 값이 약간 이제 높지만은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갈지 않아도 녹슬지 않고 자르는 맛이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이 또 잘 갈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칼의 재질로 본 칼 고르기는
그 칼을 고를 때에는 재질이 어떤 것인가도 중요한 점에 이제 하나겠지만은 일반 가정에서 이제 조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녹슬지 않고 손보기 쉬운 스테인레스가 좋고, 뭐 생선의 등의 그 재료를 자르는 용도라면 다소 그 손보기에 그 힘들어도 전 강제로 하는 그 쓰는 빈도나 목적에 따라 고르는 것이 이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고, 각각의 재질 특성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칼 보면 칼 모양이나 칼 길이도 다 다르죠. 칼 이름에 따라서 길이도 다르고, 칼 해칼은 보통 해칼 같은 경우는 한 24cm 그 폭이 약간 넓고, 애날이면서 이제 두껍 편이죠. 해칼은 길이가 24cm 정도 되죠. 해칼은. 그리고 패티나이프 같은 경우는 한 13cm 정도 되고, 집에서 흔하게 쓰는 부엌칼 같은 경우는 뭐 한 18cm 정도 되고, 칼에 그만큼 좀 뭐 보면 뼈 바르는 칼, 뭐 한 14cm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재료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편리하게 그래서 이제 사용함으로써 그 요리에 더 접근하기 좋고, 요리를 해도 손질하는데도 깨끗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칼에 그래서 재료에 맞춰서 칼도 특성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겠죠. 칼을 보면은 뭐 냉동 식품용 칼도 있고, 초밥 자르는 칼도 있고, 뭐 면발 자르는 칼고, 뭐 중식 요리 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칼을 사용하는 방법은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그 칼만으로도 고기를 뭐 자르거나 뭐 다듬거나 뭐 잘게 썰거나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리 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육류라든가 생선 같은 것은 대부분 이제 1차적인 손질을 해서 이제 공급이 되죠. 그래서 전문 식당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많은 그 양의 그 요리를 뭐 준비를 하고, 뭐 효과를 높이기 뭐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칼 사용법을 이제 숙지를 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생선의 뭐 뼈를 제거하기 위한 그 뼈 제거 칼, 뼈에 붙어 있는 살점을 보다 더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뭐 가금류, 닭이라든가 오리 같은 그 뼈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 칼을 사용해도 되겠지만은, 그 카빙 나이프, 요리가 된 육류 덩어리나 뭐 생선을 얇게 써는 데 이제 매우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 육류를 갈아주는 분쇄기 또는 뭐 프로세서가 있으면 보다 넓은 그 범위의 그 요리를 이제 메뉴에 올릴 수도 있겠죠. 가금류는 그 다리와 몸통 그리고 가슴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주 요리에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가슴살을 주로 이제 이용하죠. 그것은 가슴살이 살집이 깊고
껍질이 이제 부드러우며 그 개별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가슴살의 경우 그 살코기의 그 비율이 높아서 이제 깊은 그 맛을 찾아보기는 힘들고 그 가금류 그 가슴살 재료로 선택할 때는 부재료에 곁들인 그 야채 신경 써야 되겠죠. 또 육류는 그 흔히 로스팅이나 뭐 그릴, 뭐 스테이크와 같은 뭐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좋은 그 다양한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조리의 칼 사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칼 사용 방법이라든가 뭐 칼 재질을 또 고르기를 잘 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칼을 이제 구입할 때 나름대로 이제 특징, 재질과 특징을 또 그리고 또 포인트, 칼 고르는 포인트라든가, 그리고 일본 칼을 구입할 건지 서양 칼을 구입을 한 건지 중식 칼을 구입한 건지 구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리의 용도에 맞게끔 구입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 칼 종류에 대해서 그만큼 또 명칭도 간단히 알고 있으면 사용할 때 요리할 때 요리를 뭐 재료를 다듬다든가 할 때 여러 가지 용이하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칼의 역할이 그만큼 자 칼을 이제 뭐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도 하고 칼을 사용하는데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